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국회 주요 기능의 하나가 바로 국정 전반의 감시 견제인데요. 그 국정감사가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지역의 주요 의제와 현안 사업도 다루는데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국정감사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19일간 이어지는데요. 먼저 안호영 위원장님. 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 전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또 추진하고 또 남북 화해 모드에 비추어서 남북 관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마 정기 국회에서 핵심적인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로서는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 안정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철도하고 도로교통의 그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문제, 그다음에 새만금의 남북 또 동서 도로 건설 문제, 이런 것과 같은 새만금 개발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혹은 실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해보는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 야당에서도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거든요. 민주평화당의 국정감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국가적인 거창한 담론보다도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 또는 국민의 생활상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실생활과 직결된 그런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고갈 문제라든지 또는 초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역으로 보면 지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따른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당연하게 이 문제는 또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635조라고 하는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차 논의해보기로 하고요. 최낙관 교수님, 예. 올해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짚어볼 대목, 의미를 둬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우리 전북 현안과 관련지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정감사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사항은 역시 그 지역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조속히 또 저희들이 실행해야 될 또 다양한 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들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미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지어서는 새만금이랄지 또 이 전북권 공항이랄지 이런 것에 관한 이 속도전이 아마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예산 문제도 사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조금 더 채워 넣어야지 될 그런 막중한 지금 책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안호영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남북 화해 협력, 네. 한반도의 문제죠, 결국. 네. 지금 그런데 여야 간의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상당히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 민족 문제인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고 민족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간에 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향후에 아마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좀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좀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걸 국회에서 어떤 비준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방금 또 안호영 의원께서 그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소득주도 성장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게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번 국정감사가 최저임금 국정감사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모든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재벌개혁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이건희 부회장 만나서 투자를 요청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재벌한테 끌려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소상공인 문제의 어려움들의 근본 원인은 재벌과의 어떤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했어야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전책이 마련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재벌개혁 문제는 화두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재벌개혁이 물 건너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면 뭐 경제민주화 혹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런 문제가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보면 이렇게 소비를 늘려서 성장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소득을 늘리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또 성장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또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공정한 어떤 경제 질서 속에서 이게 있을 때 아까 중소기업 문제, 대기업 문제, 재벌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공정 경제도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한 틀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 일종의 큰 법률적인 어떤 그 제도 개혁이 없이도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해 임금을 좀 올린 문제가 좀 있었고 다만 이제 나머지 이런 공정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가지 또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임대차 보호법 문제도 있고 또 공정거래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 개혁 그러니까 제도 개혁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좀 안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속도를 좀 못 내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최 교수님, 지금 뭐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짧게 한두 가지만 예.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도 상당히 이견이 있을 정도로 워낙 굵직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좀 많이 산적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러다 보면 정말 여야 간의 공방만 있고 국정감사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 소득주도 성장 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지어서도 사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당시에 다 한 목소리로 그것을 다 주장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 때에는 이것을 다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갖다 당위적인 것으로 이제 봤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경제 상황에 약간씩 조금은 좀 엇박자가 나면서 오히려 이것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공격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지금 판단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애정어린 눈으로 좀 쳐다보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텐데 이게 이제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편가르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다 본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갖다 달성하기가 어쩌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함이 좀 남습니다.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도 국정감사의 수감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전라북도는 그 면제를 받게 돼서 수감기관에 빠져 있던데 이게 전국체전이나 이런 어떤 뭐 전국적인 이벤트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야 되는가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전라북도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있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고
또 전라도 천년 기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이제 그런 곳에 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아마 그 전라북도 도청을 면제해 준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행사를 잘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또 사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는데 또 그런 기회가 없어진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이런 행사들을 잘 치르면서 또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한 또 중앙의 주요 인사들에게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또 설명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도 역시 같이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전라북도의 현안이 소홀하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같이 공유하면서요. 지금 가장 전라북도의 그 현안 가운데 하나가 내년도 예산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액수는 증액이 됐지만 대표적으로 그 새만금 신공항 이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그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론되고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부 자체 안에서 기재부 안에서 빠진 25억 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서 사실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SOC와 관련해서는 신공항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타나 뭐 또 실시 설계, 뭐 기본 설계 용역, 그다음에 공항 건설의 과정, 공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빨리 단축해도 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25억 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공약 사항이에요.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 광주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고 수치까지 정확히 외우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런 발언을 한 이면이 뭔가 저는 충청권 국제공항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세종의 어떤 KTX역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충청권의 대표 주자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적인 차원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25억 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과연 정부 여당이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바로메터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떤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정부 여당이 정확한 입장들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안호영 의원께서나 우리 이춘석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고 또 때로 항의도 하고 하면서 전북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꼭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특히 소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새만금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런 노력들이 저는 많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역대 정부 그 예산안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 최고로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125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새만금 개발청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229억 원, 그러니까 12%가 증가를 한 2,151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예산들을 실제로 많이 편성해서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님이나 저희 당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오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이해찬 당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 의사를 또 확인했고 그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새만금
그 마스터 플랜 상에도 그게 나와 있고 또 송하진 지사님하고도 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관련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이번에 이제 국제공항 관련된 기본 설계 예산 25억 원이 이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그게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그 예산을 정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 절차상으로 보면은 예비 타당성이 예비 타당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을 하고 바로 기본 설계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 때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를 설득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은 그 기본 설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찬 대표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확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고 굉장히 치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말실수로 무한공항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절차 과정 속에서 사실은 김제공항이 1997년에 시도되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지매입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나 예타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사전 타당성 검토나 예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된 것으로 봐서 바로 기본 설계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도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여당의 정확한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만 좀 언급을 좀 하면 사실 우리 뭐 전라북도를 넘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봤었을 때 새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에 맞는 그런 속도감 있는 무엇인가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새만금을 이야기하면서 공항이 없는 새만금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저들이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은 물론 당연히 새만금 공항이 전체 마스터 플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이제 세계 잼버리도 열리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이전에 조금 더 좀 공항을 만들어서 좀 더 좀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너무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아마도 지금의 논란을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심을 받고 있다면 그 의심을 예산 반영? 그렇습니다.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쪽으로 예탈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고 그 계기를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간에 힘을 합치든 전라북도 의원 수 얼마 되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요.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이해찬 당대표께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한공항 얘기가 나온 것은 새만금 공항이 건설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와전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된 예산을 기본 설계 예산 25억 원 빠진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그 절차상으로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그 근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제국 97년도인가요? 예. 김제공항 그 할 때 이미 그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 30대 광역 경제권 그 선도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공항의 경우에도 이게 군산공항 확장의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정부를 합리적으로 잘 설득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좀 함께 여야가 좀 노력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부 다음 여당하고 이슈로 한번 집권 넘어가죠. 여당하고 정부하고 따로는 아니잖아요. 뭐 여당이 알겠습니다. 정부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정부 여당의 정확한 입장들이 지금 나올 시점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다뤄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는 그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연금본부가 그 혁신도시로 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김광수 의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이런 국민연금과 관련된 그리고 기금운용본부 논란과 관련된 그 쟁점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마 도민들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우선 그 4차 재정계산 때 기금 고갈이 한 3년 정도 앞당겨져서 2057년도 정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고 나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이나 불안감이 아주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을 명문화합시다라고 하는 법안을 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고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은 국가 지급이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법을 개정을 해서 국민이 낸 그 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 법률안을 냈어요. 이게 이제 아마 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야당도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묻어서 가는 것들에 대한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제 지역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금공단에 소속돼 있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무슨 뭐 논두렁본부, 전주리스크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뭐 돼지 똥냄새가 나느니 뭐 이렇게 아주 정말 폄훼를 해도 너무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찬 대표께서 얼마 전에 혁신도시 시즌2를 언급을 했고 시즌2에서 이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지난번 1차 때 빠졌던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투자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 금융개발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금융 모피아들의 저항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련해서 바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에 관련된 반대 성명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역시 이런 금융기관들의 지역 이전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또 함께 들어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팎으로 이게 여러 가지 도전의 측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금운용본부만 해도 기존에 이제 서울 사무소를 존치시키면서 여기를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또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본부만 공사화해서 따로 빼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돼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도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방어해내고 또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유리한 어떤 그런 금융기관의 유치들을 어떻게 잘 확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치권이나 또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혁신도시 시즌2 그리고 제3금융도시 지정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치분권 종합계획. 이거 연동돼서 한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뭐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아까 쭉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몇 가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국민연금 그 지급 보장과 관련지어서 그렇게 발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안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과 비교를 해봤어도 지금 벌써 달랐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키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논란을 갖다가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기금은 이제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는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노후 소득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가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깊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나름대로 대안들을 갖다가 이제 좀 더 만들어내야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보장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좀 더 나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방법들을 갖다가 모색해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많이 가세를 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흔들기와 관련돼서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요. 일반 시민의 입장, 저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 흔들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흔드는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 너무나 이게 정말 이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진짜 이런 생각을 당연히 물론 하죠.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에 관한 문제는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조차도 그런 문제의식만 갖고 있지 이 문제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우리의 정말 권익을 갖다가 보장받고 찾아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논의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 이런 것들이 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관한 내용들이 좀 더 솔직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가다듬어 듬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권이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는 좀 그런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국정감사기관 김광수 의원의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각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이라면 아무래도 위기의 지역경제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 국정감사기관에 그동안 여러 정치권에서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요. 그 정상화 내지는 활성화 공약을 하셨는데 아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되는 것 이거에 대한 대안산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단초라도 마련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돼야지 않을까 싶은데 안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얼마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도 여기 오셔서 군산에 어떤 그 GM 또 현대중공업 관련된 분들하고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저희 당으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GM 군산 공장의 경우에도 이제 폐쇄가 됐는데 이 공장 부지를 잘 활용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뭐 그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새로운 산업을 뭐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정감사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금 19개인가요? 16개인가요? 16개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별위원회 빼고 특별위원회까지 포함한 예결이나 포함하면 19개가 되는 게 맞는데 정작 전라북도의 국회의원은 딱 10분이십니다. 그마저도 일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중복되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 걸쳐 있는 돈의 현안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걱정은 정말 기우일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도하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하고 해서 이제 예산 정책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국정감사 예산 시즌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거죠. 아마 곧 예산 정책 협의회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현안 사업 또 정치권하고 교류를 하면서 또 여야 간에 아까 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간에 뭐 당리당략을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들이 자주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동안에 있어 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정책 또 법안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 의원님, 지금 보면 그 야당 쪽이긴 하지만 야당은 당 대표도 있고 원내 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당의 의원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국회 뭐 이렇게 원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 같은 경우 지금 그
여당 의원들 보내주신 의원이 아예 없고 특히 예결위 간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도민들의 우려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걱정은 뭐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착오가 있어서 하나 바로잡자면 지금 이수혁 의원님께서 우리 여당의 전라북도 지금 전국고창의 이수혁 의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뭐 그 예결위 활동을 하지만 이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그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여야 간에 같이 좀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상임위로 따지면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범전북권 출신 의원님들이 한 33분 정도 됩니다. 수도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져 보면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협조를 좀 구하고 전북 문제에 관해서는 뭐 여야 문제 그다음에 또 뭐 전북과 또 수도권 나누지 않고 같이 좀 협력해서 이렇게 모아가면은 또 이런 어려운 점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우려심이 있다는 대목은 좀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뭐 예컨대 아까 논의 중에 좀 끊겼습니다만 우리 이제 전라북도 그리고 우리 이 지역이 어차피 이제 뭐 영진금도 뭐 공단도 다 들어와 있는 데니까 정말 국제 금융 도시로 이제 좀 새롭게 좀 발돋움을 해야지 될 그런 필요성이 당연히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물론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러나 그 국제 금융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우리 이제 안용훈 국회의원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KTX 이제 신역거 같은 것들도 지금 논의가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또한 또 이 소지역주의로 좀 나뉘게 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말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문제에 가가지고는 언제 그랬냐 싶게 자기 문제에 또 몰입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비춰지게 될 때 정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들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좀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는 정말 높다는 생각인데 역시 한계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도민 앞에 이번 국정감사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 내지 다짐 그걸 듣는 시간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홍 의원님. 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참 어렵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또 평화 문제를 어떻게 좀 정착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가족이 힘들고 고통받는다는 생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고 또 우리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점들을 좀 더 따져보는 활동에 매진을 하겠고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덕권 산림치유원 관련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올해도 새만금에 관련된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전라북도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가장 중요한 건 뭐 전라북 현안 사업과 관련된 예산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제3의 금융 중심지 조성 문제가 큰 그림으로서 우리 앞으로 전라북도의 어떤 큰 성장 동력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벌써 지금 만 26년, 91년도에 착공했으니까 26년 되지 않았습니까? 새만금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침 이제 새만금 특별급 통과돼서 새만금 개발공사 만들어졌지만 개발공사가 제 역할을 신속하게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만들 예정이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정치권에서 예산이나 제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학광 교수님.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말이 있으면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던데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그 법안이 지금 14,000여 건이 지금 이제 법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600건 정도가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국회가 개점 휴업이고 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뼈아픈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스스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밝힌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전라북도 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 이렇게 많은 법들이 지금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들이 좀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의구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나름대로 우리 정말 욕구에 맞게 조금 부응해서 좀 통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이 좀 요구되고 그리고 좀 더 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주재하시고 두 의원님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실추된 우리 도민들의 좀 자존심을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나라의 살림살이를 살피게 한다는 것은 곧 유권자인 도민의 권리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고 또 우리 삶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면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겁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고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